반가.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오늘은 또 사냥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곱근의 성질. 저번 시간에 요건 공부했죠. x제곱이 a일 때, 그리고 a 값은 기본적으로 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a가 이제 뭐 0일 때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0보다 클 때를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x제곱 a일 때 x값은 루트 a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두 가지가 제곱근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이제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이제 과거에 배운 것 중에 이제 절대값 a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자, 절대값 a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재생시켜서 a 값이 만약에 a 값이 0 이상일 때는 이 값은 그냥 a랑 같다 그랬죠. 자, 절대값을 푸는 과정이에요. 절대값을 풀 때 이 녀석은 a랑 같다.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어떻게 되냐? a가 음수라면은 요것의 절대값이란 것은 무조건 양수잖아요. 이 녀석이 a가 음수일 때는 그냥 a라고만 써버린다면 얘가 a다 그러면 a가 음수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a는 음수가 되는데 여기는 절대값이니까 양수가 돼서 등식이 성립하지가 않죠.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 안에 값이 음수일 때는 그 녀석을 절대값을 풀 때 a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해서 양수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라고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 내용이었어요. 자, 이것은 이제 그대로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렇고요. 이번 시간에 저런 것도 보게 될 거라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곱근의 성질. 자, 이제 기본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면, 자, a가 양수일 때 제곱근의 성질, 루트 a의 제곱은 a다 그랬었죠. 자,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라 그냥 이대로만 보겠어요. 자, 루트 a란 말 자체가 뭐라겠어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 뜻이에요. 자, 그 식으로 다시 한번 써본다면 우리가 x의 제곱은 a. 자, 이렇게 생긴 식 이야기야. 자, 저 녀석의 x값이 요것의 x값이 x값 얘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자, x값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이제 양의 수 모습인데 양수예요. 얘는 음수고. 어쨌든 이것을 제곱하든 둘 다 a다. 그것이 제곱근의 정의니까 그래요. 이 녀석들은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이야. 그러니까 제곱하면 a다. 제곱하면 a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이 성립하겠다 그 뜻이고. 자, 근데 이제 a가 양수일 때 요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뭐야? 근호 밖에, 근호 괄호치고 그 밖에 제곱이 있을 때죠, 지금이. 요 정의에다가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 뭐냐 그 말인데, 이제는 뭐야? 근호 밖에 제곱이 있는 게 아니고 근호 안에 제곱이 있는 거. 얘도 근호 안에 제곱이 있는 거. 이 녀석은 여기도 똑같이 얘도 a고 얘도 a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문자로만 보면 말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제 숫자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근데 a가 양수라는 조건이니까 a는 양수인데 저걸 그대로 대입하면 이런 말이죠. 자, 루트. 자, 숫자 a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3을 넣어봅시다. 무슨 말인가? 자,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주면 a의 제곱 그 말은 요런 말이야. 자, 요거 같으면 지금 요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녀석은 3이에요 그 말이야 지금. 얘는 3이에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 3이라는 거야. 그리고 저것은 이제 반대쪽에, 자, 이것은 또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라는 것은 마이너스 3 그 말이겠죠. 그것의 제곱 그 말인데 요 녀석도 a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요 두 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자, 일단 살펴보면, 자, 요 녀석은 3이다는데, 자, 요 안에 거 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요 녀석은 다른 말로 제곱하면 루트 9 이런 뜻이지 지금. 그러니까 요 녀석은 얘랑 같은 말이고, 요 녀석의 의미가 뭡니까? 저번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보면 제곱해서 9가 되는 수예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인데 요 앞에가 플러스라서 그 중에서 양수를 말하는 거예요. 음수를 말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제곱해서 9가 되는 수인데 양의 제곱근이다 그 말이에요. 즉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양수. 뭐죠 그게? 3이죠. 그러니까 요 말은 의미상 3하고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요 제곱하고 루트 기호가, 이 근호 기호가 이렇게 사라져서 3이 되는 거랑 같은 꼴이죠. 자, 이런 말이 되는구나 그 뜻이야. 제곱하고 요 녀석은 이렇게 사라지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제곱하고 괄호 밖에 있는 제곱이 근호랑 이렇게 좀 사라지면 A가 되는 거잖아. 저것도 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마이너스만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됐다고 치고 결국은 얘도 얘랑 같게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A라고 하면 되겠다. 자, 괄호 밖에 있는 거 이것도 A고 괄호 안에 있는 것도 이것도 A다 그 말이에요. 역시 제곱하고 근호는 사라지는 관계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럼 얘는 또 뭐냐? 똑같이 하면 자, 요거죠.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A가 아니라 3 그 말이에요. 지금 얘도 3이다 그 소리야. 자, 이것도 번역해보면 이런 거지.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자, 이거 제곱한 자체가 뭐예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결국은 얘랑 얘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모양은 좀 부호는 반대로 써졌지만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도 결국 얘랑 같은 말이고 얘니까 결국 3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얘도 3이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 3이라는 표현을 요 녀석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그 말이야. 자, 이 3이라는 녀석을 요 녀석을 그대로 써서 요 녀석으로 그대로 써서 표현할 때는 그 말이야. 요 녀석을 표현할 때는 요것에다가 마이너스 1배에서 플러스로 만들어줘서 그래서 3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요 녀석은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 요 안에 걸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A야. 자, 요 안에 걸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A. 자, 근호랑 이렇게 사라진다고 보면 말이죠. 이렇게 사라진다고 보면 그냥 마이너스 A잖아요. 그거 사라진다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쓰면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1배에서 양수 A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즉 여기가 음수 모양일 때는 제곱하고 근호는 사라지는 관계지만 여기가 음수 모양일 때는 그거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꼭 해줘라. 알겠죠? 그래야 얘가 양수로 되니까 그 말이에요. 양수로 만드느라고 일부러 마이너스 A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그 결론으로서 A만 써진 건데 자, 실제로는 요것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하라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쓴다. 자, 이것이 이제 제곱근의 어떤 성질이에요. 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이제 문제 해결을 가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제곱근의 대소관계. 자, A, B가 모두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면 루트 A도 루트 B보다 크다. 자, 이렇게 써놨어요. 자, 문자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제 알기 쉽게 좀 제곱수 중에서 A가 B보다 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 막 이렇게 써졌는데, 자, A가 9일 때, B가 4일 때, 이거 큰 거지, 이렇게 크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그 말이야. 요 녀석에다가 루트 씌운 거, 즉 그 말은 요런 거 그 말인데 얘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자, 근데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 녀석은 9고 4인데 당연히 크죠. 자, 이 말은 9의 제곱근 그 말이야. 9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거 그 말이야.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면 양수만 지칭합니다. 그래서 9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녀석 그 말이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3하고 같은 뜻이죠. 9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건 3이니까. 그죠? 이것도 4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거 그 말이니까 2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얘니까 얘가 얘가 크다 이렇게 말쓰는 거지. 즉, 이 녀석과 이 녀석도 얘가 큰 것이다 그 말이야. 루트가 씌워져 있더라도 이 녀석이 더 큰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이 얘보다 크면 얘가 크면 말이지. 이렇게 얘가 얘보다 크면 거기에 제곱근을 씌운 것도 이렇게 씌운 것도 이쪽이 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큰 녀석의 제곱근이 더 큰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좀 성질을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얘가 얘보다 크면 이것을 제곱한 수가 A죠. 이제 이걸 제곱한 게 A고 이걸 제곱한 게 B야. 그러면 제곱한 것도 저쪽이 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양쪽 방향이 다 성립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제곱한 거, 이것들은 지금 제곱한 거 그 말이에요. 요것을 제곱한 거, 이것을 제곱한 것도 제가 성립한다. 크다가 성립한다. 자, 그건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3이 있다 해봐요. 여기 루트 5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런 거 비교할 때 그 말이야. 이런 거 비교할 때 누가 큰 거냐 그 말이야. 근데 하나는 루트가 있고 하나는 루트가 없을 때 똑같은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이 있다면 비교가 편한데 똑같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누가 큰 거냐라고 물으면 그 말이야. 자, 이때는 바로 누가 큰지 모르겠을 때는 둘 다. 자, 이 말은 요것과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제곱했다는 뜻이에요. 제곱이. 요걸 제곱했다, 이걸 제곱했다. 즉 제곱해도 된다 그 말이야. 제곱했을 때 큰 녀석이 큰 거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제곱해보면 3의 제곱. 자, 루트 5도 제곱하면 이렇게 제곱 말이에요. 그럼 방금 전의 내용을 보면 요 녀석은 루트 5의 제곱인데 이 녀석은 근호랑 제곱이 사라져서 5랑 같다겠죠. 얘는 9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크네 그 말이야. 자, 제곱을 했더니 얘가 커요. 그러면 원래 녀석도 얘가 큰 것이다 그 말이야. 3쪽이. 자,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실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소 비교할 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대소 관계에 관한 성질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 그런 관계들을 이용해서 제곱근의 계산을 좀 실제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만 샘플로 좀 써놨는데 실제 문제들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것이 또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일단 이제 조건에 따라서 자, 1번은 문자로만 써놨어요. 지금 A가 음수라는 조건이고 항상 조건은 잘 살펴야 돼요. 조건이. 자, 이런 거 이제 요 녀석의 값을 간단히 해라 그랬어요. 간단히 해라. 자, 근데 저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씩 이제 이쪽에서 좀 보도록 합시다. 1번. 자, 이거 좀 치우고요. 자, 1번. 자, 1번은 루트 4a 제곱 있고요. 빼기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있고 더하기 2 절대값 a. 자, 얘를 간단히 하면 뭐냐 그 말이야. 얘를 간단히 하면 뭐냐.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배운 내용을 여기다 적용해야 되는데 그 배운 내용이란 게 뭐냐. 자, 우리가 이게 기본 내용이에요. 자, 요 녀석에 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a가 양수일 때 요거 제곱이 있으면 이 값은 a랑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a에다가 요거 없앤 다음에 요것이 남는데 그것에다가 마이너스 1배 해줘야 된다. 요런 말 말이죠. 여기가 음수일 때는 제곱하고 근호는 지우고 여기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수일 때는 그냥 근호 없애고 그냥 a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배, 양수일 때는 그냥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내용이 여기 핵심 내용. 자, 이제 a가 음수라는 조건인데 일단 요걸 정리해 본다면 여기를 잘 보세요. 자, 4a 제곱인데 조금 변형하면 2a를 제곱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요 녀석만 살짝 바꿔봤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자, 요 녀석은 이렇게 없어진다겠죠. 이렇게. 자, 근호랑 제곱은 사라지는 관계야. 그리고 일단 2a가 남았어. 근데 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본다겠어요. 자, a가 음수래요. a가 음수면 2a도 음수인 거지. 요것을 제곱으로 변형시켰더니 요 녀석이 지금 음수야. 음수일 때는 요 녀석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겠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배를 해줘야 된다. 그 안에 것을 마이너스 1배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음수기 때문에 자, 여기가 플러스 모양이라고 해서 양수라는 게 아니에요.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곱한 값은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음수를 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배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요 값은 정리하면 얘랑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앞에 요 녀석은 얘랑 같은 거다.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 녀석은 이제 마이너스 요 계산 기호는 가만 놔두고요. 자, 두 번째 녀석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또 없애주는 관계지. 이렇게 없어지는 관계야. 그러고 나서 요것이 남았죠. 자, 일단 요 녀석을 이렇게 써놓고 요 녀석 말이지. 자, 근데 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보는 거야. 항상 요 제곱된 다음에 요 녀석이 양수인가 음수인가 보는 거. 그것이 포인트예요. 자, 양수인가 음수인가. 근데 지금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잖아요. 모양은 음수처럼 생겼지만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건 양수라는 거예요. 얘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양수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얘는 양수니까 가만 놔두면 돼요. 그냥. 더 이상 손대면 안 됩니다. 자, 요 앞에 기호는 가만 놔두고 요것만 정리한 것을 쓰는 건데 요 녀석은 결과적으로 얘랑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은 절대값이잖아요. 자, 우리가 절대값 공부했죠. 자, 이것도 2 곱하기인데 요 녀석이 뭐랑 같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A 자체, 절대값 자체 안에 요 녀석이 음수일 때,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일 때는 그것에 마이너스 1배를 해야 된다겠지. 그러니까 요것은 A라고 하면 이렇게 A라고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A 자체가 음수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 요것이 음수니까 요 녀석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녀석에 마이너스 1배 이렇게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개를 곱하기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절대값에서 꺼내고 근호 안에서 꺼내야 돼요. 이렇게 정확히 꺼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연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면 되겠지. 이렇게. 자, 이제 이거 정리하면 돼요. 얘는 플러스 A가 됐지. 자, 마이너스 2A 이거 곱하면 또 마이너스 2A잖아요. 마이너스 4A 더하기 A 마이너스 3A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어요. 자, 1번은 정리하면 요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자, 양수냐 이것이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1번 같은 경우에 계산 문제에서 아주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막 헷갈려. 그러니까 정확히 해두시기 바라겠고 자, 두 번째 것도 이제 하나 봅시다. 자, 두 번째 것. 자, 두 번째 것은 이제 이렇게 숫자로 막 써졌으니까 아까 문자보다는 좀 더 편하겠지 생각으로. 어쨌든 다시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64가 있고요. 나누기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써졌고 빼기 여기 괄호가 좀 크게 써졌어요. 괄호 크게 써지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썼어요. 곱하기 루트 4분의 1 자, 이것을 간단히 하면 또 얼마냐 이렇게 자, 이렇게 써진 거예요. 자, 이것도 배운 대로만 하면 돼. 개념대로만. 자, 요 앞에 마이너스는 요 안에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 숫자의 부호예요. 부호. 그러니까 요 녀석만 정리하면 되는데 요 녀석은 뭡니까? 근호랑 제곱은 사라지는 관계라겠죠. 얘가 양수일 때는 그냥 요 값은 그냥 3하고 같은 거니까 3 쓰고 앞에 마이너스 써진 건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3하고 같은 거다 그 말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루트 64 얘는 뭐야? 8의 제곱이죠. 8의 제곱이니까 그냥 플러스 8인 거죠. 그냥 이렇게. 제곱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런데 요건 나누기니까 일단 정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씩. 자, 요거 자체 나누기는 그대로 써놓고 요거 자체 이거 자체만 정리하면 이렇게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4가 나왔는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배에서 플러스 4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딱 바꿔주면 돼.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가운데 마이너스를 놔두고 이런 데만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데만이. 자, 근데 여기 안에 괄호 안에 다시 마이너스가 또 있어요. 지금이. 그리고 요 녀석이 있으니까 결국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요것만 먼저 정리해야 되겠지. 자, 요 녀석만 정리하면 근호 사라지고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인데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배가 되니까 요거 마이너스 1배 하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값은 동그라미 친 부분은 2라는 거야. 2.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거 좀 어지럽게 막 마이너스가 여러 개 겹쳐 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생긴 것부터 정리하면 돼요. 앞에 부호는 가만 놔두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1인데 이 녀석 말이지. 이 녀석은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있는 거랑 같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면서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2분의 1을 써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요거 정리하는 거랑 이제 같아요. 이제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뭐 나눗셈은 저기 해야죠. 앞에 마이너스 3 가만 놔두고 8 나누기 4, 2라는 거 아니까 그냥 쓰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약분이 되죠 지금이. 약분되고 1, 마이너스 1이지. 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된다고 보면 되겠지. 자, 결과적으로는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제로네요. 자, 저 값은 제로다. 2번은 다 계산하면 제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할 때 근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양수냐 음수냐를 잘 따져준다면 쉽게 할 수가 있겠다. 알겠죠?
자, 이번엔 세 번째. 자, 이것도 뭐 다 중요하지만 선생님 특별히 이렇게 돌릴 때는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죠. 아주 이제 중요하다 강조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다시 온 상태로 가는 거예요. 물론 아까 그것도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특별히 학생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라서 나머지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것들 실수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강조를 더 했습니다. 자, 다음 3번 이렇게 생각. 자, 저것은 근데 잘 보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온통 다 마이너스네. 자, 마이너스가 있으면 좀 어지러워요. 자, 이럴 때는 부등식의 각변에 그냥 마이너스 1배씩 해버리는 게 낫겠지. 이거 마이너스 1배씩 하는 거. 자,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 마이너스 음수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틀어준다. 알겠죠? 마이너스 1배 한 다음에 방향을 반대로 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배 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5가 되지. 자, 이쪽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쪽은 또 마이너스를 치우면 되고 가운데는 어쨌든 다 마이너스 1배 한다면 다 플러스로 바뀌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수가 1 되는 거지 큰 수가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거 쓸 때도 작은 수를 여기 이제 3번인데 작은 수가 마이너스 1배 하면 1 되는 거야. 큰 수는 지금 5가 되는 거고 가운데 것은 루트하고 이제 마이너스만 제거하면 되지. x 빼기 1 되는 거지. 자, 큰 수는 5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이쪽의 방향에 1이 바뀌고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1보다 크다로 바뀌지 이쪽이. 그러니까 1보다 같거나 크다니까 1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5보다는 자, 5가 더 큰 거지 5가. 5가 더 큰 거니까 5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1배 했을 때 모양은 이거다 그 말이야. 자, 이런 것은 이제 막 기호가 부등호 기호가 연달아서 막 있는 거예요. 연달아서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태다 그 말이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이것은 무슨 대소비교 이야기예요. 대소비교. 부등식 그런 개념보다는 대소비교. 자, 우리가 대소비교를 공부했죠 오늘. 자, 우리가 대소비교 하는데 얘는 근호가 없어. 근호가 없고 얘는 근호가 있고 얘는 근호가 없고. 자, 하나는 근호가 있고 하나는 근호가 없다 막 이럴 때 그러니까 대소비교는 바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제곱을 해도 된다겠지. 자, 우리가 대소비교 할 때 근호가 똑같이 없으면 그냥 둘 다 제곱해서 비교해도 돼요. 큰 수에다가 제곱근을 씌워도 큰 수 쪽이 큰 거라겠고 그 다음에 어떤 무리수가 있으면 또 제곱을 했을 때 그 제곱한 값도 이쪽이 크면 A쪽이 크면 제곱한 값도 A쪽이 크다 그랬어요. 자, 그 성질.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각 변을 이제 제곱을 해보는 거야. 다 양수니까 상관없어요. 음수일 때는 좀 문제가 있지만 다 양수니까 그냥 자, 1의 제곱, 1의 제곱은 1. 자, 1의 제곱은 1이고 1의 제곱하면 x 빼기 되는 게. 자, 우리가 뭔가를 이것을 제곱하면 뭐라겠어요? 뭔가를 제곱하면 요 안에 것이 나온다겠지. x 빼기 1 이렇게 된다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양수일 때 조건이고요. 어쨌든 이것을 제곱하면 이렇게 사라지고 근호랑 제곱은 사라지면서 x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요거 제곱하면 얘 되는 거예요. 얘 제곱하면 25가 되는 거지. 이것은 제곱수를 해요. 자, 모든 각 변을 제곱식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제곱식을 했을 때는 저런 모양이 되고, 원래 수가 이런 순서로 컸다면, 제곱을 한 것들도 똑같은 관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등식 모양의 어떤 식이 생기는 거예요. 대소비교. 자, 이제 여기서 x값을 구하자 그러면, x값을 구하자. x의 범위를 구하자 그 말이야. 여기 빼기 1. 자, 빼기 1이란 모양이 있죠? 자, 빼기 1 있으면 x만 남기려면 여기 가운데에다가 더하기 1. 더하기 1. 모든 변에 다 더하기 1씩 해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겠어요. 자, 부등식의 성질. 똑같이 모든 변에 더해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시다. 자, 이것은 계산하면 이제 x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2가 됐으니까 2 그 말이에요. 얘는 26이 됐네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x의 범위다 그러는 거예요. 자, x값의 범위는 이거다. 하겠죠? 자, 어떻게 구했는지 그 과정이 마이너스 1배도 하고 부등식의 각변을 제곱도 하고 대수 비교의 성질상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이제 3번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자, 이제 4번. 자, 4번은 여러 가지 써놨는데 요 녀석이 자연수다. 요 녀석이 자연수다. 얘도 자연수다. 자연수가 되게 하는 x값 자연수를 구해라 막 그런다고 해. 또는 최소의 자연수 x를 구해라. 이렇게.
자, 문제마다 이제 조건을 조금씩 다르게 붙여줄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녀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는 누구냐 이런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거라서 또 이제 살짝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 더하기 x. 자, 얘가 근데 자연수가 되게 하라.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 말이야. 우리가 자연수가 됐다 그 말은 근호가 없어진 거 그 말이지. 근호가 사라졌을 때가 자연수인 거예요. 근호가 사라지려면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3의 제곱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근호랑 제곱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3이라는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7의 제곱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사라져서 7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즉 근호 안에가 누군가의 제곱수가 되면 되는 거다고 말이에요. 누군가의 제곱인 녀석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곱수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30 더하기 x네. 그러면 x가 만약에 6이라면, 자, x는 이제 자연수 이야기예요. 물론 정수라는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수를 주면 음수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수다 보통 이렇게 주니까 자연수라고 줬다면 자연수만 생각하니까 자연수는 1, 2, 3, 4죠. 1, 2, 3, 4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부터 생각한다면 6을 넣을 수 있겠지. 6을 넣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6을 넣는다면 이 녀석은 바로 이제 6을 넣었을 때 그 모양은 루트 36이 되는 거지. 루트 36은 루트 6의 제곱, 6의 제곱이라는 수니까. 자, 그러면 이 값은 이제 근호랑 사라져서 6이라는 자연수가 되는 거다. 그 소리예요. x가 6일 때는 이 값은 6이라는 자연수가 되는 거다. 그 말. 그럼 얘만 되나? 그건 아니겠지 또. 자, x가 이제 이건 36을 만든 거니까 36 다음의 제곱수가 뭐예요? 49죠. 49를 만들려면 x가 이제 19면 되는 거예요. 19. x가 19일 때는 49니까 이제 그때는 루트 49가 되는 거예요. 루트 49는 루트 7의 제곱인 것이고, 자, 근호랑 제곱은 사라지니까 결국은 7이라는 자연수가 된다. 그 소리에. 자,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거 말고도 또 64를 만들 수 있겠지? 64가 또 8의 제곱 아니야? 64 만들려면 x가 34면 되겠지, 이제. 그럼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녀석은 또 8이 되겠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6, 7, 8 얼마든지 자연수를 많이 만들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을 때, 이제 문제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x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가장 작은 자연수 x 그러면 6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100 이하의 자연수 x를 구해라, 막 그럴 수 있겠지. 100 이하 그러면 또 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100 이하인 수들 뭐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된다. 보통은 이제 가장 작은 자연수 x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그냥 6이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거 자연수 만들기 그런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루트 80x래요. 이제 자, 루트 80x 이 녀석을 또 자연수로 만들어 보세요. 그 말이야. 자,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자, 근데 이런 것을 또 어떻게 하느냐? 곱하기가 돼 있고, 80도 곱해져 있고 그래요. 자, 이럴 때는 누군가의 제곱을 만들어 보는 거. 그 말이에요. 제곱을 만든다는 게 무엇인가 그 말인데, 자, 우리가 제곱이란 건 기본적으로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자, 만약에 어떤 녀석이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12의 제곱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12의 제곱이란 게 있다고 해봐요. 제곱이란 것은 여기가 제곱이란 것은 누군가 자연수의 제곱인 걸 말하는 거야. 자, 근데 12의 제곱 이런 것은 10이라는 게 뭡니까? 10이라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 4, 3, 10이죠. 요것의 제곱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것은 다시 이제 2가 4개 있는 거랑 같으니까 2가 4개, 3이 2개 뭐 이렇게 있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 지수를 좀 살펴보세요. 지수. 자, 어떤 소인수분해에서 지수를 살펴보면 여기가 다 뭔가 누군가의 제곱이잖아요. 지금 누군가의 제곱이다 그러면 이 지수에다가 2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짝수가 나오게 짝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수가 짝수라는 거. 지수가 짝수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의 제곱인 녀석이 이 녀석의 제곱은 누군가 이렇게 짝수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번엔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런 수의 제곱인 녀석이 뭔가 있다고 해봐요. 어떤 수? 자, 얘는 다른 말로 뭐 4고 4, 5, 20이고 2, 9, 18, 180 180의 제곱이라는 수입니다. 사실은. 자,
180을 소인수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180의 제곱이라는 어떤 자연수인데 이것은 지수를 정리하면 요거 지수법칙이니까 뭐야?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지. 2의 3의 2개가 2개니까 3의 4제곱이고 5의 2개가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 지수를 살펴보세요. 지수가 다 뭐야? 짝수지. 자, 홀수인 지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제곱이라는 것은 뭔가 똑같은 게 두 번씩 있는 거기 때문에 짝수번 있는 거야. 그래서 지수가 모두 이렇게 짝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수의 특징. 제곱수의 특징은 지수가 모두 짝수로 구성되어 있다. 뭐 했을 때? 소인수 분해했을 때. 알겠죠? 자, 그런 특징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자, 이 녀석을 조금 다르게 다시 써볼 거예요. 자, 루트하고, 자, 80을 소인수 분해할게요. 80. 소인수 분해해라 그러면, 소인수 분해 막 2로 나누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80을 바로 큰 쪽으로 쪼개. 80. 8하고 10으로 팍 쪼개. 쪼갠 다음에, 8이라는 녀석은 다시 2가 3번이잖아요. 2가 3번인 녀석, 얘는 2하고 5야. 아, 그러면 2, 5, 10이니까 2가 모두 4개잖아. 아, 2, 4개 그 말이에요. 이렇게 써보고, 곱하기 5 그 말. 이게 80이라는 수예요. 거기에 x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소인수 분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모양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녀석이 뭐야 지금? 짝수제곱이잖아요. 4제곱이니까 짝수제곱. 얘는 5는 한 개밖에 없어. 아, 그렇다면 x가 누가 되면 얘가 자연수 될 수 있을까 그 말인데 x도 자연수고요. 자, x가 기본적으로 5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의 제곱이 되려면 요 괄호 안에 요 녀석이 누군가의 제곱이 되려면 지수가 다 짝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2는 짝수가 돼 있어요 지금. 5는 한 개밖에 없어. 아, 그러면 x라는 녀석이 x가 5를 하나 갖고 있다면 그 말이야. x가 5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곱해지니까 5가 2개가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짝수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일단 기본적으로 x가 될 수 있는 거 찾는 건데, 자, 요 x가 기본적으로 5 하나를 갖는다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5 하나를 갖게 되면 이제 5가 2개가 되는 거니까 2도 4개, 5가 2개.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느냐? 자, 2가 4개라는 것은 여기다 쓰면, 자, 2가 4개면 2 그 말 이렇게. 5가 2개가 된다면 5 곱하기 5 이 말이 되는 거야. 다 분해해서 쓰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이때는 2 2개씩 나눠 가고 5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가면 그 말이야. 자, 2 2개 5 하나, 2 2개 5 하나 이렇게 나누면 이런 녀석은 2제곱이죠. 곱하기 5. 그 녀석을 2번 곱한 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겠지. 자, 이렇게 2 2개 5 하나, 2 2개 5 하나 똑같이 반반 나누면 요것의 제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것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사라져서 이 녀석은 2의 제곱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5, 다른 말로 4, 5, 20이라는 수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x 값이 만약에 5라면 얘가 20이라는 자연수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4, 5, 20.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알겠죠? 근데 실제로 x가 5라면 이 숫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80 곱하기 5니까 400 그 말이야. 루트 400. 자, 루트 400이니까 결국 400이 20의 제곱이기 때문에 20이 된다 그 소리예요. 아무튼 이런 건데 어쨌든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 말이야. 지수 짝수로 만들어주면 된다. 근데 x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얘밖에 없느냐? 걔밖에 없느냐? 그것은 또 아닌 거예요. x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지 많이 있는 거야. 자, 무지 많이 있는 건데 뭐 예를 든다면, 자, 5 하나는 필수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5 하나는 필수로, 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x에 뭐가 더 있다면 말이야. 얘는 뭘까? 아무거나 있어도 되는데 이제 요거까지 하면 다 짝수개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뭐가 생기면, 만약에 이게 3이 있다 해봐. 3을 넣는다 해봐. 그러면 3을 넣으면 3 혼자밖에 없게 됐잖아. 다 곱해도 3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자연수가 될 수 없겠지. 제곱이 안 되니까. 그러면 3이 있으면 3이 2개 이상이 필요한 거야. 짝수개. 2개가 있어도 되고 3이 4개 있어도 되고 3이 6개 있어도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짝수개만 있으면 뭐든 상관이 없는 거야. 다 반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짝수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수는 한두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거야.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5 곱하기 누군가의 제곱인수가 더 붙어 있으면 돼요. 자,
여기에 K가 어떤 자연수입니다. K는 자연수라서 뭐 1, 2, 3, 4, 5 이렇게 아무거나 다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아무거나 K를 넣어도 되고 5는 기본으로 하나는 가져야 되고 이제 나머지는 뭔가를 갖더라도 제곱인 녀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시 써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쳐서 쓰면은 5가 2개가 되는 거니까 기본 하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K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K가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K가 1이든 2이든 3이든 4이든 5이든 다 제곱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K 값은 모든 자연수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X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K 값에 따라서 다 달라요. 만약에 K가 1이다 그러면 1의 제곱이니까 없는 거랑 같으니까 그냥 X가 5라는 거예요. K가 1일 때 X는 5가 되는 겁니다. 이제 K가 1이 아닐 때는 5가 아닌 거고요. 어쨌든 K 값은 모든 자연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수로 만든다 그럴 때 그때 X값은 무수히 많은 겁니다. 무수히 많은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X값 그러면 5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모양을 살짝 바꿔서 만약에 곱하기 3도 있고 곱하기 X 이렇게 돼 있는 식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 식이었다면 X 가장 작은 X값이 또 누구냐 그러면 이제 3도 혼자고 5도 혼자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3이 만약에 뭐 3개가 있다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3이 3개가 있다면 홀수계잖아요. 홀수계는 반반 나눌 수 없으니까 제곱수가 못 돼요. 그러니까 역시 이때는 X가 3도 하나 가져야 돼. 짝수계 만들어줘야 되니까 최소한 하나는 가져야 된다고. 그 다음에 최소한 5 하나도 필요해. 그러니까 이때는 X가 3하고 5를 기본으로 또 최소한 가져야 돼요. 이거 가진 다음에는 요것이 충족된 다음에는 이제 다 짝수계 된 거니까 나머지는 K의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K는 아무 자연수나 다 되는 거예요. 아까랑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 자 최소의 자연수 X는 누구냐? 이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K 값에 따라서 K가 1이면 또 거기다 1의 제곱 2면 2의 제곱 곱한 거 3이면 3의 제곱 곱한 거 그것이 다 X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X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은 겁니다. 이것을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X값은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라. 그렇게 보통 질문하는 거예요. 자, 참고해서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자, 요것도 자연수로 만들어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150이 써졌고, X가 써야 되는데, 분수 모양이죠, 이제. 이 분수를 분수 모양인데, 자연수로 만들어라. 역시 마찬가지로, 근호 안에가 누군가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자연수 X를 또 찾자. 역시 뭐 최소의 자연수를 찾아라. 뭐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냐? 이렇게 막 묻는 겁니다. 일단은 소인수분해부터 해야 돼. 자, 150 소인수분해. 150은 3, 5, 15. 거기다가 10을 곱한 거지. 이렇게 크게 쪼개요. 바로 소인수분할 때. 3, 5, 15에다가 10 곱해요. 그러니까 10은 다시 2, 5. 전체적으로 2 하나, 3 하나, 5들이죠. 다시 정리하면 자, X분의 2 하나, 3 하나, 5가 2개예요. 자, 요 녀석을 자연수로 만들기 말이에요, 이번엔. 자,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라. 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 자, 이번엔 X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 나눠지고 있는 거지, 분수니까. 나눠지고 있고 자연수야. 근데 요 2랑 3을 보니 지수가 지금 한 개씩밖에 없어, 홀수계. 자, 홀수계가 있으면 절대 이게 자연수가 못 된다겠지. 지수가 짝수계가 돼야 된대. 자, 그럴 때는 X가 어떻게 돼야 될까, 그 말이야. X라는 녀석이 요 2를 좀 없애버려야지. 2 때문에 제곱이 안 되니까. 알겠죠? 자, 2가 사라지도록 하려면 X가 2를 갖고 있으면 약분이 돼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야. 3도 마찬가지겠지? 3도 갖고 있어야 돼. X가 이것도 갖고 있어야 3도 약분해 버릴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다음에 5는 약분 안 시켜도 상관없지. 약분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제곱이니까. 그렇다면 이것만 갖고 있다면 약분돼 버리면 이 녀석이 뭐가 돼요? 루트 5의 제곱이 돼서 5 되는 거야. 이제 제곱 떨어지고. 그래서 이때 자연수가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즉 X값이 6이면 된다 그 말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6만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더 큰 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곱하기 5의 제곱 있어도 돼. 5를 둘 다 약분시켜버려도 되겠지. 만약에 둘 다 약분시켜버린다면 이게 다 약분돼 버렸으니까 1이잖아요. 그때는 루트 1 됐으니까 1 되는 거야.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얘도 자연수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조금 너무 싱거워서 선생님 좀 말을 바꿔서 만약에 2의 3제곱이 있다. 아니 3의 3제곱이 있었다. 이렇게 딱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있고 x가 있었다 이거야. 이걸 또 자연수로 만들자.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냐 그러면 아까처럼 생각하는 거야. 먼저 2. 자, 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2를 갖고 있어야 약분이 가능해요. 2를 기본으로 가져야 돼. 3이 또 3개네. 자, 3이 3개면 홀수개잖아요. 그럼 짝수개 만들려면 2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3 하나를 가져도 되겠지 이렇게. 그럼 3 하나 약분 되더라도 3이 2개 남아. 2개 남으면 괜찮은 거야. 짝수니까. 만약에 이 x가 이거라면 요런 경우에 이거라면 이때는 2 하나 3 하나 약분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자,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은 다른 말로 3 곱하기 5의 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없어지고 결국은 3 곱하기 5인 거지. 자, 제곱되고 하나씩 나온 거랑 같아요. 15라는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도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돼도 얘가 자연수 돼. 근데 만약에 3이 3개를 다 약분시켜도 되는 거지. 3개 다 약분시켜버리면 아까처럼 없어져서 5가 됐잖아요. 이렇게 돼도 되는 거야. x가 2 곱하기 3 이렇게 돼도 되고 2 곱하기 3의 3제곱 3을 다 약분시켜도 되고 알죠? 또는 3 하나만 갖고 3 하나만 약분하고 5를 2개 약분시켜도 되고 x가 이거여도 된다는 거야. 이거여도 5 약분, 2 약분 되고 3이 이렇게 있으면 3 2개만 남아서 3의 제곱이라는 말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또 3이라는 잔수가 되는 거지. 이게 x가 이런 거에도 되고 이런 거에도 되고 이런 거에도 되고 그 말이야. 이것은 그때그때 문제 뜻에 맞게 최소의 자연수를 찾아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이제 뭐 최소의 자연수 말고 x가 될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찾아라 그러면 이런 것도 찾고 이런 것도 찾고 다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는 문제 의도에 따라서 찾아주면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가장 작은 자연수 찾아라 요거 찾아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쉽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자, 이런 게 이제 제곱근의 어떤 연습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제곱근의 성질, 대소 비교랑 계산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조금 풀어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계산이 좀 빨라질 거예요. 처음이라 마이너스 플러스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곱근 기호를 좀 없애는 과정이 약간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만 유념하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자, 다음 시간 세 번째 강의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사랑해요.